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꾸준한 투자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김해한 제조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먹이 삼아 불법 고리대금을 벌이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 수사관들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도내 고3 학생들을 위한 면접 정보와 준비 과정을 직격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시간엔 이상훈 기자가 김해한 제조업체를 다녀왔습니다. 김해에 있는 한 제조업체. 이 업체가 만든 물류 자동화 기기를 트럭에 실어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공장 내부에선 팀별로 주문받은 물건을 조립하고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이 업체는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 기계 등을 설계 제작하는데 맞춤형 안전 마케팅이 특징입니다. 설비를 의뢰한 업체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작업 중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 설치 같은 조치를 미리 취해 놓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는 달리 설계 같은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를 꾸준히 늘려서 설립 초기보다 2배나 많은 설계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스마트 물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설계 분야에 집중해 설계 지식 역량을 극대화했으며 기술력을 기반으로 까다로운 시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를 해준 현장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 어디든 24시간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화 전략 덕분에 2019년 연매출 77억 원을 올렸고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기술 투자를 꾸준히 하고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외에서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체코와 싱가포르, 중국 등 현재 8개국에 수출도 하는 이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 영업에도 힘을 쏟아 해외 매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린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먹이 삼아서 불법 고리 대금업을 벌이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선이자를 뗀 소액을 빌려주면서 대출 기간을 어기면 하루당 연체이자를 떼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연이율로 따지면 무려 4,670%에 달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대구의 한 원룸주택. 경찰 수사망을 피해 사무실을 옮겨 다니던 고리대금업자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제보 관련해가지고 형평성이 발부돼서 지금 체포를. A씨는 직원 20여 명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벌였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오픈 채팅에 대출 광고를 올려 코로나 이후 소액, 급전이 필요해진 서민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30대 직장인 B씨도 생활비 120만 원을 급하게 빌렸다가 2배 가까운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회사 급여가 3개월 동안 밀려있던 상태였고요. 납부를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제가 계약직이고 프리랜서다 보니 대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고 50만 원을 빌리면 이들은 이자를 미리 뗀 뒤 30만 원만 줬습니다. 대출 기간은 단 7일. 이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이자가 7만 원씩 붙었습니다. 연 이자로 치면 무려 4,670%에 달하는 수준. 대출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고 상환이 밀리게 되는 경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3명에게 이자만 2억 5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그 다른 조직원에게 또 이걸 대출하도록 소개해줘가지고 심지어 47번에 약 2천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정 최고금리 20%보다 높은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총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주말 동안 내리쬐는 가을볕에 덥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죠? 어제 우리 지역은 10월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어제 의령의 경우 30.5도, 북창원은 30.4도까지 올라 그동안의 10월 낮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은 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0도, 함안은 17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8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는 18도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 28도, 합천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낮 기온은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성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채팅 앱을 수사할 때 지금까지는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수사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 수사관들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랜덤 채팅 앱. 익명성을 악용해 1대1로 은밀한 접근이 이뤄집니다. 기자가 미성년자인 척하고 채팅을 시도하자 본인의 탈의 사진을 보내며 신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말을 해도 계속 연락 오고 이러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더 당당한 거지. 성매매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보통은 뭐 15만 원 정도? 괜찮나? 그동안 경찰은 이처럼 신분을 숨기고 증거 수집을 해도 함정 수사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속이거나 위장해 성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 위장 수사관은 40명, 울산에는 2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증 등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성착취물 판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장 수사를 통해 잠입 수사가 용이해졌고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소굴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된 경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도내 고3 학생들을 위한 면접 정보와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 김종승 장학사를 부정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사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14일이었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 기간을 거쳐서 12월 16일부터 수험생 합격자가 발표가 시작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선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남은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9월 14일 날 저희들이 일반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형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어떤 전형에 지원했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1단계 서류고 2단계 이제 면접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면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온라인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떤 추세인가요? 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생들이 2차 접종까지도 다 끝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로 대면 면접이 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방문해서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크게 뭐 두 종류의 형태로 대학이 면접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면접이 이 수시 모집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원한 수험생들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예,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확인 면접하고 재신문 면접이 있습니다. 재신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대학은 확인 면접입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이렇게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학교 활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무엇보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의 면접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뭐 독서라든지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서류 중심의 확인 면접이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사, 뭐 올해 특히 그 이슈가 되는 시사 문제 이런 부분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서 좀 자료를 찾고 이렇게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그 수시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뭐 방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모의 면접 교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4주 연속으로 4개 권역별 찾아가는 모의 면접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는 주인 11월 20일 날 학생부 종합전형 캠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위학교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면접 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런 면접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아서 고성과 함양 엑스포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2021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영상 콘텐츠와 진품 화석 전시, 온고지신의 위대한 여정의 주제 공연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개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도 중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온라인 엑스포 방문 누적 관람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온 오프라인 모두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LNG 태양광 융복합 발전단지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30일 군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돼지 분노를 뿌려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당시 군청사 진입을 막던 공무원들에게 돼지 분뇨를 뿌린 혐의로 주민 2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분뇨를 뒤집어 쓴 공무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LH 혁신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의 산실인 LH를 사실상 해체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LH의 연간 퇴직 직원은 평균 207명인데 혁신안대로 2,000명을 감원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단풍이 오는 20일쯤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올해 단풍은 지난해보다 3일 정도 늦게 찾아와 오는 20일쯤 세석평전에서 6일 정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탐방객들이 방역수칙과 탐방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월부터 무료로 시범 운영하던 호탄동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이달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는 시간당 500원, 일일 요금은 3,000원, 월 정기권 요금은 4만 원입니다. 경남도가 내일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산책로 보행데크와 야외 운동기구 등 생활 밀접시설 관리 실태를 감찰합니다. 감찰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 수요가 증가한 도내 공원과 하천 해안가의 산책로 보행데크 등이며 도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소조선업 노동자 82%가 주 52시간제 이후 임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산업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보전해주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조선산업기업의 37.8%, 종사자 수의 44.3%가 경남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서 경상남도도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등이며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나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이 2012년 8,7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2,200여 건으로 8년 사이 4.8배 증가했습니다. 조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1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업황 경기 전망지수는 83.4로 전달보다 5.4포인트 올라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제조업의 10월 경기 전망지수는 88.7로 5.6포인트, 비제조업은 80.6으로 5.3포인트가 올랐는데 중기중앙회는 백신 접종 확대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